네, 이 문제는 김미나 선생님 22년 대비 모의고사 8회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항상 뭘 물어봤는지 파악하고 물어본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배점을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를 먼저 보면은 개인화, 배경화, 뜻을 지문과 관련지어 쓰시오. 요거 1점이랑 그 다음에 탈개인화, 탈배경화의 뜻을 지문과 관련지어 쓰시오. 요렇게 1점. 그 다음에 개인화, 배경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 이거를 지문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요거 1점.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의 한계점에 대해 쓰시오. 요렇게 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개인화, 배경화의 뜻을 지문과 관련지어 쓰라고 했는데 뜻은 우리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뜻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것을 뜻과 이제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 문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1점을 쓰기 위해서 막 2문장, 3문장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만 있어도 한 문장 안에 뜻이랑 지문 연결이 되어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점을 받으려면은 개인화, 배경화의 뜻,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투자 요게 들어가고 이 뜻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 지문에서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인식론적 투자는 원순열을 이해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바람개비 예시를 들고 있다. 요게 이거다. 요렇게 한 문장 쓰시면 1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탈개인화, 탈배경화의 뜻을 지문과 관련하여 쓰시오. 그러면 탈개인화, 탈배경화의 뜻을 우리가 기본서에서 본 대로 방만하게 확장된 지식을 정돈하는 과정이다.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렇게 뜻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탈개인화, 탈배경화 부분을 적어주시면 돼요. 바람개비라는 실생활 맥락을 제거하고 원순열 개념을 지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문과 관련지어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에서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의 뜻을 기억하시고 지문에 있는 부분에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써주실 수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교수 현상 이거를 지문과 관련지어 쓰시오. 그러면 우선 요거를 교수 현상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메타인지 이동 그리고 이 극단적인 교수 현상의 용어 그리고 뜻 그리고 지문과 관련지어 쓰시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는 메타인지 이동이고 이것의 의미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입한 교수학적 보조수단에 학생들의 사고가 집중된다 라는 게 뜻이고요. 요거를 지문과 연결하기 위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원순열 그리고 바람개비 카드
이런 걸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뜻, 용어랑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메타인지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메타인지 이동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교수학적 보조수단에 학생들의 사고가 집중되는 현상이다. 이는 지문에서 원순열을 이해하기 위해 바람개비 카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바람개비에 집중한 현상이다. 이렇게 나눠서 적으셔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녹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시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의 한계점에 대해 쓰시오. 이거는 위에 적힌 대로 지문과 관련지어 쓰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에 나와 있는 한계점, 그거를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공간도 작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답안지에다가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의 한계점은 뭐뭐뭐뭐이다. 이렇게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줄여서 그냥 밑줄 친 부분의 발문은 이게 문제다.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발문은 교사가 왜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음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돼 있고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에서 추론 역량, 함양을 위한 항목 중에서 기억의 근거가 되는 항목 쓰는 게 1점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기하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니은의 근거가 되는 항목 쓰는 게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딘즈의 수학학습 원리 중에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내용 서술하는 거 1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를 반영하는 내용 1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근거가 되는 항목을 쓰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답안에 그냥 기억의 근거가 되는 항목은 뭐다. 또는 저는 기억하고 이렇게 항목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쓴다고 해서 점수를 당연히 안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기억, 항목,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1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우리가 자주 보는 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추론 능력 함양은 요 부분이고 중학교 기하는 여기 수화연산 문자와식 함수 옆에 여기 기하 있는 그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요 자료에 있는 거 이렇게 최대한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실 때 시험에서 요거 물어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야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 다르게 적어도 그 항목이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이런 게 들어가면 저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그 항목을 쓰시오. 기출에서 이 항목을 쓰시오라는 것보다는 그 항목을 근거로 무엇을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 그 항목이 나타내는 의의 그런 것만 잘 적으시면은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의 근거가 되는 항목, 기억은 추론 역량, 함양 강조점, 뭐뭐뭐이다. 여기까지 1점. 이거 적으시면 1점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기하 영역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적으시면 점수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외운 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지문은 보지 않고 물어본 항목을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외워서 이렇게 적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딘즈의 수학학습 원리 중에서 이거를 반영하는 내용을 쓰시오 하면은 우리가 기본서에서 외웠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뜻, 의미,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의미, 이거를 또 지문에서 찾아서 연결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쓴 거를 보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뜻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변인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를 보면은 본질과 변인이 나오니까 지문과 연결지어서 말하라고 했을 때는 본질이 뭐고 변인이 뭔지를 꼭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질은 삼각형이고 변인은 삼각형의 모양,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의 모양이다 라는 걸 언급해야 되는데 본질과 변인이 뭔지 언급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감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는 뜻 이렇게 써주고요. 솔직히 이것도 좀 뜻이 부족해요. 가능한 모든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 이거보다는 지문에 있는 개념을 더 자세히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옷걸이 그리고 수수깡 이렇게 다양한 소재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원리들의 의미를 적고 그거가 반영된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21학년도 대비 미나쌤 4회 모의고사입니다. 저는 전공은 양동, 현민, 창주, 대성쌤, 그리고 가끔 현웅쌤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근데 제가 수교는 미나쌤 모의고사를 제일 좋아해서 대성쌤이랑 미나쌤 모의고사, 창주쌤이랑 작년 미나쌤 모의고사, 양동쌤 모의고사에다가 미나쌤 7, 8월에 하는 영역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은주쌤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문제지만 저는 올해 공부할 때도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먼저 물어본 거를 파악하시면 유의사항 2가지, 와그너가 분석한 문자 성질 중에서 기억과 관련된 성질, 니은에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질, 이것을 각각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질과 관련하여 문자와 일상어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거 2가지, 여기서 성질 물어봤고 각각 연결해서 차이점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도 2가지, 여기서도 2가지. 그러면 저는 4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질을 쓰라고 했으면 이거는 명칭, 한계 결정의 자유성, 문자 선택의 자유성 이렇게 명칭만 쓰면 되니까 명칭 2개 쓰는데 1점 이렇게 부여하고, 요거는 단지 암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유의사항 2개 물어본 것도 1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난이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를 차이점 각각을 1점씩 이렇게 총 4점을 생각했습니다. 모의고사나 서로 바꾸어서 수교 문제를 채점해야 되면 이렇게 채점 기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채점 기준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사항 2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문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썼어요. 모의고사 풀 때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첨삭할 때는
그래도 문제 유의사항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한 번씩 보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첨삭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1점이고, 그 다음에 와그너가 분석한 성질, 기역과 니은을 쓰는 거 합쳐서 1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성질과 관련하여 차이점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기역의 성질 쓰고 차이점, 니은의 성질 쓰고 차이점, 이렇게 답안에 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역 무슨 성질, 니은 무슨 성질 이렇게 쓰고 기역과 관련하여 차이점, 니은과 관련하여 차이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저는 기역 성질 쓰고 차이점, 니은 성질 쓰고 차이점 이런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기역, 니은.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도 보시면 지문에서 반영된 유의사항을 이렇게 외웠던 거를 쓰시면 되고 지문에서 관련 있는 걸 찾아서 쓰시면 되고 여기서 기역, 니은의 성질도 기본서에서 암기하신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이점도 와그너가 분석한 문자의 성질, 여기 뜻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일상어는 처음부터 저절로 부과된 의미가 있기 마련이지만 문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것도 기본서 암기하신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물어본 걸 표시해보면 학생의 답안을 보고 지문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표를 보고 학생이 몇 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학생의 답안을 보면 그게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좀 부족한 답안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틀린, 잘못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게 약간 교과서 수학을 물어보는 부분이고 최근 기출에서도 교과서 수학과 연결지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 제시하기.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에서 학생 B와 같이 서술형 문항인데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답만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은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 싶은데 과정이 없다. 과정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보완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물어봤으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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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점 말하면 1점이고 그 이유를 말하면 또 1점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채점 기준표는 이거예요. 문제 해결에서 학생이 평균 구하는 식을 맞게 적으면 2점,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을 맞게 적으면 추가로 2점, 평균 값을 구하면 1점, 추가로 1점, 표준 편차도 제대로 구하면 1점입니다. 근데 학생의 답안을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올바른 식을 세우고 결과도 옳게 구했기 때문에 이 점수를 다 받아서 6점입니다. 답 구하기 항목에서는 설명, 서술 이 2가지를 물어봤는데 설명도 부족하고 서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수는 못 받는다. 그래서 6점을 받는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6점을 받으려면 이거 점수 다 받는다 라고만 말하시면 부족하고 여기 못 받는 것까지 언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점수 묻는 문제에서 뭐를 하면 6점, 총체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이렇게 학생이 여기에 해당하면 8점, 여기에 해당하면 6점, 여기에 해당하면 4점이다. 이런 채점 기준표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이 6점이면 왜 8점이 안 되고 6점인지 요거 4점, 8점 안 되는 이유까지 적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항목마다 요거 4개는 받는데 이거 2개는 못 받는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이 틀리게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옳게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부분이에요. 올바른 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 부분을 답하시려면 확통에서 표준 편차가 크면 고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수교 강사 선생님들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교과서 문제를 그때그때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완점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면 면담이 필요하다. 학생이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이렇게 제시한 경우에는 면담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아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까지 쓰시면 보완점 1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답안에서 맞게 구했으나 풀이 과정이 없다. 이 부분은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수교에서는 틀린 내용이 아닌 이상 이렇게 추가로 더 쓴다고 해서 감점되는 건 없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쓰지 마시고 점수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